대선이 정확히 3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대세를 알 수 없는 판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백중세죠. 남은 변수라고 한다면 TV토론과 배우자 리스크 또 단일화 성사 여부가 꼽히는데요.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까지 뉴스픽에서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베이징 동계올림픽 시작됐는데요. 다정의 자타공인 스포츠 전문가죠. 신체커가 준비한 올림픽3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JTBC의 가장 빠른 저녁 종합 뉴스, 뉴스픽5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대세 없는 대선, 그리고 35286, 한복공정과 완벽한 데뷔전, 그리고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자, 대선이 D-30일 꼭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보통 이쯤이면 대세가 누구라고 윤곽이 나오기 마련인데 이번 대선은 정말 올림픽 못지않게 막판까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초접전 박빙 양상입니다. 부족한 것은 채우고 잘못된 것은 고치면서 진화된 새로운 정부 반드시 만들어낼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가치로서 통합되고 하나 되는 그런 대한민국 국민이 함께하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네, 대선 100일 전 여론조사가 선거 당일까지 이어진다는 승리의 법칙 깨진 지가 오래입니다. 그나마도 설 연휴 이후에는 무게추가 기울 줄 알았건만 민심은 여전히 오리무중인데요. 자, 오늘 공개된 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두 양강 후보는 오차범위 안과 바깥에서 혼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오마이뉴스의 의뢰로 실시한 리얼미터의 조사 결과입니다. 윤석열 43.4%, 이재명 38.1%, 격차가 5.3%포인트로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오차범위 바깥에서 앞섰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7.5%로 같은 조사에서 5주 만에 한 자릿수가 됐고요. 심상정 후보는 2.5%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KSOI 결과입니다. 윤석열 44.6%, 이재명 38.4%로 6.2%포인트 차로 윤석열 후보가 앞섰습니다. 역시 오차범위 바깥인데 두 후보 모두 지난주보다 올랐지만 윤 후보의 상승폭이 조금 더 컸습니다. 자, 이어서 안철수 8.3, 심상정 2.9%입니다. 자, 마지막 엠브레인 퍼블릭의 결과인데요. 윤석열 36.6, 이재명 35.7%로 두 후보의 격차가 0.9%포인트 소수점 차이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10.2%로 두 자리, 심상정 후보는 3.9%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 세 결과를 종합해보면 백중세 속에서 윤석열 후보가 약간의 우위를 점하는 형국인데요. 자, 이른바 정권 심판론의 덕을 좀 봤다는 분석입니다. 차기 대선 성격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과반인 52.3%가 정권 심판론을 택했고요. 38.5%가 정권 재창출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다고 그래서 반성하거나 개전의 정이 없기 때문에 답은 정권 교체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끝날 때까진 끝난 게 아닙니다. 판세를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출몰하기엔 충분한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 변수는 바로 TV토론인데요. 최소 3차례의 TV토론회가 남아 있습니다. 저축은행 대출 비리는 왜 봐줬을까? 우연히 김만배의 누나는 왜 아버지의 집을 샀을까? 왜 관계자가 전부 국민의힘밖에 없을까? 그 특정인 또는 그 몇 사람에게 3억 5천만 원 투자한 사람에게 배당받을 수 있는 최상한선이 캡을 씌우지 않고 이렇게 설계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이게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지난주 첫 번째 토론회 결정적인 한방은 없는 탐색전 느낌이 강했습니다. 지난 주말 네 정당은 한국기자협회가 주최하는 두 번째 TV토론 논의에 들어갔는데요. 국민의힘은 기자협회와 주간방송사, 그러니까 JTBC를 향해서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제기하며 협상을 무산시켰습니다. 기자협회와 JTBC는 국민의힘과 황상무 선대본 언론전략기획단장을 강력 규탄하는 성명을 냈고요. JTBC 기자들에 대한 사과와 황 단장의 거취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자, 이렇게 논란이 커지자 국민의힘은 한 발 물러서는 태도를 보였죠.
그것은 분명히 개인 의견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저희 당의 공식적인 입장이거나 후보의 그런 의견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자회장님한테 분명히 말씀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과적으로 8인 토론은 최종 무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11일, 그러니까 오는 금요일에 4자 토론을 열자는 입장인데요. 현재 기자협회가 종편 4사와 보도채널 2사까지 도합 6개 방송사가 공동 주최하는 안을 놓고 논의 중입니다. 자, 그러자 이번에는 민주당이 왜 하필 11이냐를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날짜를 누구한테 점을 봐가지고 뭐 지적을 받는 건지 이렇게 그 협상팀 보고를 들어보면 대단히 날짜 시간을 의식하고 또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미루고 그래서 차라리 빼버리고 그냥 3자 토론 하는 게 어떤가. 자, 대선 두 번째 남은 변수, 배우자 리스크입니다. 주요 국면마다 김건희, 김혜경 씨 관련 이슈가 번갈아 터지면서 두 후보 지지율 반등에 발목을 잡고 있는데요. 국민들께서는 부적절해 보이나 기존에 그전에 나왔던 여러 가지 사건들과 비교해 볼 때 그렇게 심각하게 보시지는 않는 것 같다. 네, 우상호 의원은 실제로 3호, 즉 김혜경 씨와 이재명 후보가 직접 갑질을 한 사안은 아니라고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동아일보가 실시한 조사인데요. 김혜경 씨 법카 유용 의혹이 이재명 후보에게 악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응답이 57%, 그리고 김건희 씨 통화녹음 논란이 윤석열 후보에게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응답은 45%가 나왔습니다. 자, 대선 세 번째 변수입니다. 단일화인데요. 잠시 주춤했던 단일화 논의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국민의힘 선대위에서 단일화에 열려 있다는 공식 언급이 나왔습니다. 우리 후보가 DJP 연합에도 얘기하고 그러셨는데 좀 조용히 하더라도 조용히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취지로 이해를 했고 상대에 대한 예의라고 보면 되겠죠. 어쨌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보면 물론이죠. 자, 단일화가 된다면 그 시점은 언제일까요? 이 두 후보의 뜻만 맞으면 후보 등록 마감일인 오는 14일 직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단일화 투표용지에 단일화된 한 사람만 이름만 인쇄가 되는 거고요. 만약 투표용지를 인쇄하는 27일까지 이루어진다면 이름 옆에 사퇴 표시가 남게 됩니다. 자, 이 복잡한 단일화 고차 방정식 잠시 뒤에 톡 쏘는 정치에서 자세히 짚어볼 텐데요. 자, 물론 당사자인 안철수 후보의 입장은 여전히 확고합니다. 공개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저희한테 미리 사전에 어떤 협의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성을 느낄 수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저는 당선을 목표로 뛰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픽으로 가보겠습니다. 35286입니다. 자, 오늘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인 35,286명인데요. 오미크론 변이가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확진자 수가 사흘째 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아직도 이 10,000명대라는 단위가 얼떨떨한데 정부는 이달 말쯤엔 10만 명대 규모의 확진자가 나올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질병관리청과 국내외 여러 전문가들의 코로나19 발생 예측 결과에 따르면 2월 말 경에는 국내 확진자가 13만 명에서 17만 명 수준까지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확진자 전체를 관리하에 두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까지 왔습니다. 지금부터는 고위험군 환자만 집중 관리하고 그 외의 국민은 스스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방역 체계를 전환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위험군은 재택치료지에 1일 2회를 유선으로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지만 일반 관리군은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없고 필요하면 동네 병원과 의원에서 비대면 진료나 상담을 받게 됩니다. 재택치료 키트 지급도 간소화하고요. 역학조사도 확진자가 직접 기입하는 자기 기입식 조사로 단순화가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국회 복지위에서 큰 소란이 일었습니다.
확진자의 대선 투표권 보장 방안을 논의하던 과정에서인데요. 현재 선관위 방침에 따르면 올해 사전투표일, 그러니까 3월 4, 5일 종료 다음 날인 3월 6일부터 본투표일 3월 9일 사이에 확진이 된 경우에 유권자의 경우 사실상 투표를 할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자, 국민의힘이 정은경 청장을 상대로 대책 마련을 촉구하자 민주당에서 이런 발언이 나왔는데요. 투표 못하면 야당 표가 줄어들 것 같아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걱정 안 하도록 확진자 관리 잘 하시고 빨리 치료해서 오히려 여당 후보 찍도록 잘 좀 안정적으로 관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권자들이 여당을 찍도록 코로나 관리를 해달라라는 발언에 국민의힘에서 거센 항의가 쏟아졌습니다.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면서 민주당 김성조 의원의 사과를 촉구했는데요. 결국 김 의원은 오해를 살 만한 표현을 했다며 사과했습니다. 여당 후보를 찍도록 해달라고 했어요. 이것은 명백히 선거법 위반이고요. 오해를 살 만한 여당, 야당의 비유적 표현을 한 것은 좀 유감입니다. 오해 없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국회에선 코로나 추경을 논의하는 예결위 회의도 열렸습니다. 당초 정부가 제시한 추경은 14조 원 규모인데 정치권에선 그 2배가 넘는 35조 또는 50조 원을 요구하고 나섰죠. 특히 민주당은 더 이상은 어렵다는 홍남기 부총리를 향해서 탄핵까지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국회가 합의해도 응하지 않겠다고 하는 홍남기 부총리의 태도는 민주주의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일종의 폭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예결위에서도 당정 간의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민주당은 홍남기 부총리를 향해서 말이 잘못 나온 것 아니냐, 아직도 증액을 반대하느냐 되물었죠. 자, 과거에 당의 압박이 거세지면 입장을 굽혀서 홍백기라는 별명으로도 불렸던 홍남기 부총리, 이번만큼은 물러설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여야가 합의했으니까 무조건 받아들이라는 건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날을 세웠죠. 가지고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한다고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적으로 여야가 합의해서 그게 35조가 됐던 50조가 됐던 합의하면 받아들여라, 수용해라 하는 것은 저는 재정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그걸 어떻게 당연히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자 김부겸 총리가 중재자로 나섰습니다. 국회가 합의한다면 합리적 방안을 도출해 보겠다면서 증액 가능성을 열어뒀는데요. 다만 과도한 국채 발행은 국가 채무 증가와 금리 그리고 물가에 영향을 준다면서 적정한 수준에서 조율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소위 그런 다양한 방법을 제안하는데 저희들이 그걸 모르는 체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자, 지금부터는요, 지난 도쿄올림픽에 이어서 돌아온 올림픽 3 시간입니다. 언제나 뉴스픽은 신체커, 올림픽은 신토토와 함께하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지난주 개막한 베이징 동계올림픽 관련 3가지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올림픽 3 첫 번째 소식, 한복 공정입니다. 네, 지난 4일 개회식에 등장한 이 여성, 댕기머리를 하고 흰색 저고리에 분홍색 치마, 누가 봐도 한복을 입고 있습니다. 당장에 한복 공정 논란이 일었는데요. 국민적인 공분은 물론이고 정치권에서도 여야 할 것 없이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다만 한복을 입고 개회식에 참석한 황희 문체부 장관은 공식적으로 항의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죠. 양국 간에 모처럼 30년 만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양국의 자칫 오해가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중국의 한복 공정 논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국제무대에 한복을 중국 의상으로 등장시키는가 하면 지난해 BTS가 한복이 한국의 고유문화라는 인터뷰를 했는데 여기에도 딴지를 걸었습니다. 왜 정식 항의를 하지 않느냐라는 비판에 대해서 황희 장관은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내가 한복을 입고 간 것이다. 그 자체가 무언의 항의 표시가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는 추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두 번째 올림픽 3, 완벽한 데뷔전입니다. 영원한 피겨 여제 김연아 선수에 이어서 세계적인 피겨 스타가 탄생할 조짐입니다. 16살 최연소 선수인 러시아의 발리에바가 어제 첫 올림픽 피겨 단체전에서 완벽한 데뷔전을 치렀는데요.
3바퀴 반을 도는 트리플 악셀부터 마지막 연결 점프까지 말 그대로 압도적인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자, 오늘 프리 경기에서는 한 차례 점프 실수가 나왔지만 역시 압도적인 1위로 러시아의 올림픽위원회 팀에 금메달을 안겼습니다. 올림픽에서의 새 스타 탄생을 지켜보는 것도 큰 재미인데요. 개인전에서도 발리에바 선수의 멋진 연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올림픽3 마지막 픽입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자, 오늘 월요일인데 무슨 소리냐고요? 아닙니다. 오늘은 우리 쇼트트랙 선수들이 금메달 사냥에 나서는 금요일입니다. 자, 오늘 저녁 8시 30분 최민정 선수의 여자 500m 그리고 황대현, 이준서, 박장혁 선수의 남자 1000m 경기가 열리는데요. 우리나라는 자타공인 쇼트트랙 강국이지만 최근 들어서 전 세계 실력이 많이 상향 평준화됐다고 합니다. 과연 오늘은 혼성계주의 아쉬움을 딛고 금메달 사냥 가능할까요? 저 신토토가 전직 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이자 현 해설위원 이정수 선수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밴쿠버 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이정수 선수이자 해설위원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다정의 시청자 여러분, 쇼트트랙 이정수 선수입니다. 첫 올림픽 챔피언이 탄생하는 날이어서 많은 기대를 했었는데 참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원래 기존에 있던 올림픽 종목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확실히 노터치를 한 거는 명백한 사실이에요. 러시아 선수들이 실격당하는 건 맞는데 네, 육상으로 치자면은 바통 터치 있잖아요. 러시아 선수가 아마 그 런지에 선수 뒤에 있었을 거예요. 이게 본인 중국 선수가 살짝 터치한 줄 알고 아마 혼자 달려나간 것 같더라고요. 컨디션적인 부분은 굉장히 좋아 보였어요. 최민정 선수도 몸놀림이 되게 가볍고 이변이 있지 않는 한 메달 획득에 성공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전 세계적으로 너무 평준화가 됐어요. 그래서 결승만 가면은 그래도 메달권 안에 들 수 있는 확률이 높으니까 메달 사냥에 부상 없이 이렇게 도전을 잘 해서 성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기운을, 금메달리스트의 좋은 기운을 불어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금빛 기운을 우리 선수들에게 전하면서 오늘의 뉴스픽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서 원픽도 꼽아보죠. 뉴스픽 5였습니다.